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이게 내용이 정말 많죠? 네, 맞습니다. 청약 자격부터 시작해서 알아야 할 규정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대한 공고문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청약 준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요? 저희가 드리는 이 분석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상담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자격 판단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공고문 원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결국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청약 원칙부터 짚어보죠. 그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이거 둘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중복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전략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만약 특별 공급에 덜컥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일반 공급 당첨 기회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또 발표일이 다른 여러 단지에 청약을 하셨을 때 발표일이 더 빠른 곳에 먼저 당첨이 되면요. 그 뒤에 발표하는 단지의 당첨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둘 다 넣어보자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중요한 곳,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괜히 2순위 단지 덜컥 됐다가 1순위 기회 날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당첨되면 계약 안 해도 그 썼던 청약 통장은 다시 못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통장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또 당첨자 본인이랑 그 세대원들 있잖아요. 네. 앞으로 5년 동안은 투디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역, 그러니까 정부가 좀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고 지정한 지역들에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게 제한이 됩니다. 5년이나요? 네. 이 단지 자체는 분양가 상한제나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 사용한 통장은 다시 못 쓴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랑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개념 정의가 2018년 말에 좀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최신 기준으로 내 상황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군요. 신청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등본에 같이 올라있는 직계 좀비소까지. 네, 정확합니다. 혹시라도 이걸 잘못 신청하면 아예 수정이 안 되니까 정말 신중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거주 요건을 좀 보면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주의할 점이 있죠.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90일을 넘게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자격이 없습니다. 90일 연속이군요. 네, 잠깐 여행 다녀오고 이런 건 괜찮은데 90일 이상 쭉 해외에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생업 때문에 해외에 있었다면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건 출입국 기록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청약 통장에 예치금을 채우거나 아니면 주택 규모 변경 같은 거요? 이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거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아니면 늦어도 청약 접수 당일까지는 다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가지실 특별 공급 이걸로 넘어가 보죠.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기관 추천부터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까지 유형별로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소득, 자산 기준 같은 게 다 제각각입니다. 네,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하셔야 할 게 2024년 3월 25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요? 그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집 가졌던 이력, 그거 이제 문제 안 삼는 데는 특례랑요. 또 혼인이나 출산 가구를 위한 새로운 혜택들 생긴 거. 맞아요. 기존에 집이 있어도 처분 조건부로 청약 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큰 변화죠.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아예 포기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다만 이것도 세부 조건들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딱 적용되는지는 공고문에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 수나 무주택 기간 같은 걸로 점수를 매겨서 경쟁하는 방식이고요. 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소득에 따라서 우선 공급, 일반 공급으로 나뉘고 또 부동산 가액 기준, 여기서는 3억 3,100만 원 이하인데 이걸 충족하면 추첨제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 쪽 부모님 포함해서요. 3년 이상 계속 모셔야 하고 본인도 1순위 통장 요건 갖춰야 하고 그리고 외국인은 그 세대주나 세대원 자격이 꼭 필요한 특별공급은 신청이 안 된다는 점도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럼 일반 공급은 어떤가요? 기본적인 자격은요? 일반 공급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고요. 1순위나 2순위 청약 통장에 필요합니다. 1순위는 통장 가입하고 12개월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 채우면 되고요. 12개월. 네, 일반 공급은 가점제, 그러니까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거랑 추첨제, 말 그대로 뽑기로 당첨자를 정하는데요. 이 가점 계산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요. 노부모 부양 특공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부양가족 점수를 못 받습니다. 같이 살아도 점수가 안 나오는군요. 네, 무조건 같이 산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는 분이나 그 세대원은 이번에는 가점제 신청이 안 되고 추첨제로만 넣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죠. 청약홈인가요? 네, 맞아요. 청약홈 웹사이트나 앱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은 특별 공급은 모델하우스에서, 일반 공급은 은행 창구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긴 해요. 시간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일정이 어떻게 되죠? 주요 일정은요. 특별 공급이 5월 19일, 1순위가 20일, 2순위가 21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입니다. 당첨되고 나서 서류 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원본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꼭 내야 하고요. 만약에 못 내면 그냥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격이 안 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앞으로 수도권은 1년, 이런 식으로 청약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제한까지. 네, 물론 한 7일 이상 서명할 기회는 주어지긴 합니다만. 네. 마지막으로 실제 집 자체와 관련해서 좀 유의할 점들도 있을까요? 네, 모델하우스에는 59B 타입하고 84A 타입, 이 두 개만 전시되어 있으니까 다른 타입은 CG나 모형을 참고하셔야 하고요. 실제 시공될 때 마감재나 옵션 같은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발코니 확장이나 다른 선택 품목은 다 별도 계약이고요. 별도 계약. 네, 그리고 주변 소음이나 일조건 같은 건 직접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장 확인 꼭 해보시고요.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 안 하면 설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변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분양대금 납부 계획,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떻게 낼지 이것도 미리 잘 세워두셔야겠죠. 네, 오늘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공고문에서 정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와, 정말 정보가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그냥 길잡이 역할일 뿐이고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 본인에게 있다는 거? 맞습니다. 반드시 전체 공고문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의 자격 요건이란 제출해야 할 서류들, 이걸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수많은 조건과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당신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과연 어딜까요? 그 지점을 딱 찾아서 집중하는 것, 그게 성공적인 청약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